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ombudsman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서는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어선의 실종자 수색 작업,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여야의 모습까지 다양한 뉴스들을 발빠르게 전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배님, 시험 잘 보시죠. 노력이 곧 빛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명과 관련해서 국회 추천 원내대표에게 일입니다.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하루빨리 가족분들 품으로 모시고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이민주입니다. 연합뉴스TV 뉴스를 통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매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할지 연합뉴스TV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실 텐데요. 도움이 되고자 의견 전합니다. 뉴스워치, 뉴스리뷰, 토요와이드에서는 같은 사건이지만 조금씩 다른 내용과 제목을 사용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며 사건에 대한 정보가 조금씩 더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뉴스워치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장에선 흉기와 번개탄을 피운 흔적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전달한 보도로 사건 발생 자체에 중점을 둔 보도였습니다. 다만 해당 보도에 적용된 기사 제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성별이 언급되고 피의자는 연령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정보는 동일한 기준으로 언급하거나 사실상 사건 전달에 있어 불필요할 경우에는 언급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뉴스리뷰 보도 내용입니다. 소방과 경찰이 번갈아 출동한 곳은 서울 광서구 화곡동의 한 오피스텔로 이곳에서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복도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사망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숨진 여성과 함께 있던 4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한동안 경찰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보도에서 신고가 된 경위와 용의자의 상태 등이 추가된 보도였는데요. 자극적이지 않고 앞선 보도에서 진전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전달하는 정제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보가 추가되면서 앞선 보도에서는 지역의 구단위가 언급된 것에 비해 본 보도에서는 동단위까지 보도에 언급되고 제목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강력범죄 보도에 있어 지역 명칭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쟁과 지적이 있어온 만큼 향후에는 보도에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요와이드 보도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에 대한 조사는 검거 후 반나절 이상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체포 당시 A씨가 조사가 어려울 정도의 만취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다며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욱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현장인 오피스텔 인근에서 두 남녀가 여러 차례 다퉜다는 목격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 보도는 피의자의 범행 동기가 추가된 보도였습니다. 다만 보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실제 연인 관계였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제목에서 강조한 것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실제 다른 남자를 만났는지 여부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 연인이 아닐 경우 교제 범죄가 아닌 스토킹 범죄 등 다른 범위의 강력 범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 강력 범죄 보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달앱 수수료 상생 방안에 대해 보도한 뉴스잇 살펴보겠습니다. 11차례 개최된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배달앱 1, 2위인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높은 수수료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배달의 민족은 최고 7.8%, 쿠팡이츠는 최고 9.5%의 차등 수수료 방식을 제안했는데 기존 9.8%인 수수료율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입점업체 측은 최고 수수료율을 5%대로 낮춰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지난 11일 마지막 수정 상생안을 제출했는데 이를 검토한 공익위원들이 추가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협상은 최종 결렬됩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수수료율 상한제 등과 관련하여 독점 사업자의 권한 남용을 막고 가맹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앱은 소비자 5명 중 4명이 이용해본 경험이 있고 일주일에 평균 1회 정도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배달앱 관련 사안은 민생과 아주 가까운 것으로 중요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보도만으로도 현재의 수수료율, 입점업체와의 의견 차이, 현재 발의된 법안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다만 자료 화면으로 제공된 화면 가운데 언급된 배달앱 1, 2회 업체 외 다른 업체도 함께 나타났는데요. 해당 업체는 상생협의체와 단독 합의를 완료한 업체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전날 연합뉴스TV의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하는 소비자가 자칫 잘못 이해할 수 있고 합의를 완료한 업체 역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에 대해 보도한 출발 600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실제 인터넷 포털에 올라온 고민 상담글을 보여주며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에 대해 전했습니다. 최근 사이버 도박을 접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며 실제 도박에 손을 대는 청소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청소년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해 지난 1년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직접 도박을 한 혐의로 검거된 약 1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단속 기간 검거 수치와 비교하면 무려 28배나 폭증한 것입니다. 청소년이 주로 하는 도박은 바카라나 블랙잭 등 카지노가 82%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 도박과 캐주얼 게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청소년 비행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집단성이라고 설명하며 특히 남학생의 경우 친구들 사이 하나의 놀이나 오락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쓴 금액은 총 37억 원, 1인당 평균 78만 원에 달했습니다. 앵커멘트에서도 강조되었듯 직전 단속 기간 검거 수치 대비 28배나 증가할 만큼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어 중요한 보도라고 생각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의 문제인 만큼 청소년 자녀를 가진 부모나 교사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반적인 성인들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소년 도박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사실상 비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97%인데요. 전문가가 남학생의 성향을 설명해 주었듯 더 깊이 분석하고 접근해야 각 집단에 맞는 교육과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패러디물과 관련해 보도한 출발 600 살펴보겠습니다.
가수 지드래곤의 신곡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르는 것처럼 합성해 개사한 패러디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AI 기술로 제작된 이 패러디 영상은 노랫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채널엔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노래 아파트를 패러디한 로켓가 올라오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본 보도는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패러디 영상을 전했는데요. 패러디한 대상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최근 북한의 이슈와 관련하여 전했다면 더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보도는 단순히 영상을 소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자칫 단순한 흥미거리를 전달하는 보도처럼 보일 수 있어 아쉬움이 남기 때문입니다. 패러디 대상이 특수한 만큼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는 건 역시 보도 가치가 있을 수 있으나 보도될 만큼 높은 영상 조회수나 좋아요 수 등이 언급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화제가 되었는지 가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향후에는 해당 부분이 보완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앙대학교 임가은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가은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에 방송되는 연중기획 하모니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한국살이 11년 차 필리핀댁 나연 씨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남편 진성 씨와 함께 3남매 육아부터 살림, 또 장사까지 척척 해내는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슈퍼우먼 나연 씨의 무한도전,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과 함께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방송은 고깃집 개업을 앞둔 나현 씨의 일상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쉴 새 없이 바쁜 날 속에서도 남편 진성 씨는 두 아들을 데리고 농촌으로 향하는데요. 환경관리원인 진성 씨는 논농사도 짓고 있어서 이렇게 틈이 날 때면 아이들을 데려와 자연을 느끼게 해주며 힐링한다고 합니다. 아빠가 농사일을 하러 간 사이 아이들은 땅에 떨어진 밤들을 열심히 까보려 하는데요. 일하다 돌아온 진성 씨가 아직 밤 까는 게 서툰 아들에게 발로 누르는 시범을 보이며 밤 까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아이들이 자연을 벗삼아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참 예뻤는데요. 공기 좋은 농촌에서 아이들은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끼고 진성 씨는 수확의 기쁨을 느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집 마당이 미용실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진성 씨의 머리를 나연 씨가 잘라주려는 건데요. 미용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나현 씨는 전문가의 솜씨로 거침없이 진성 씨의 머리를 손질합니다. 그런데 어쩐지 불안한 표정의 진성 씨. 알고 보니 예전에 나연 씨가 머리를 손질해주다 가위로 귀를 다치게 한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귀를 가위로다가 좀 썰었나? 자기 거? 그럼. 그래도 불안했던 마음은 어디 가고 멋진 결과물이 나와 진성 씨는 매우 흡족한 미소를 보였는데요. 미용에 대한 꿈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나연 씨의 솜씨가 녹슬지는 않았나 봅니다. 아직 젊은 아내이기에 아내가 도전하려는 것들을 무조건 응원한다는 남편 진성 씨의 말이 참 따뜻했습니다. 진성 씨가 이처럼 꽃단장을 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막내 아연이의 100일 기념사진과 가족사진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딸바보 진성 씨는 막내딸을 보며 웃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아빠 엄마의 눈빛을 읽었는지 아연이도 울지 않고 기특하게 촬영을 마쳤는데요. 6 식구 모두 환한 미소로 예쁜 가족 사진을 남기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할 일은 해야 하겠죠. 이날 오후 고깃집 개업일이 얼마 남지 않은 나연 씨 부부는 다시 열심히 일합니다. 꼼꼼히 확인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보여 진성 씨는 속상합니다. 두 사람은 1년간 운영했던 중국집을 접고 고깃집을 오픈하게 됐는데요. 업종이 바뀌니 같은 음식점이라도 새로 신경 써야 할 것 투성입니다. 식당의 사장님은 나연 씨입니다.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아지자 나연 씨는 답답했는지 일이 더 빨리 진행되길 원하는데요. 그러나 남편 진성 씨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려고 해 두 사람의 모습이 참 재밌었습니다. 개업 당일 걱정 반 설렘 반으로 달려온 날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어엿한 고깃집 주인장이 된 나연 씨입니다. 분주히 채소와 찌개, 반찬을 준비하는 두 사람.
진성 씨는 고심 끝에 결정한 메뉴도 메뉴판에 열심히 적어봅니다. 나연 씨의 손맛이 담긴 된장찌개는 입에 침이 고이게 만드는데요. 가게 영업을 알리는 네온사인이 켜지고 단골 손님들이 차례차례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진성 씨의 직장 동료들도 고깃집 홍보에 힘써주는데요. 손님들의 반응에 힘입어 나연 씨는 더 열심히 움직이며 힘을 내봅니다. 손님들이 먹을 파채 무침도 실시간으로 맛을 업그레이드 시키며 더 맛있는 음식을 위해 고민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고기의 느끼함을 단번에 잡아줄 것 같은 파채 무침이 입맛을 돋게 합니다. 진성 씨는 손님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들으며 그 입맛에 맞추는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최대한 보편적인 맛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성 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업 철학입니다. 저녁에는 진성 씨의 또 다른 동료가 가족과 함께 고깃집을 찾아줬습니다. 모두 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고 진성 씨와 재밌는 농담도 나누며 유쾌한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영업이 끝나고 첫날 매출을 확인하는 나연 씨 부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매출입니다. 두 사람은 예상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준 것에 감사한 모습이었습니다. 가게가 쉬는 휴일 아침, 5 식구는 진성 씨 지인의 돌잔치로 향합니다. 뷔페에 도착하고 막내를 돌보는 엄마를 위해 첫째 대기가 엄마가 좋아하는 치킨을 떠 나연 씨에게 가져다 줍니다. 든든한 아들 덕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모처럼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왔나 싶었지만 막내 아연이가 배가 고팠는지 울어버리네요. 돌잔치의 주인공인 아기를 보며 아연이도 곧 있으면 돌이라는 생각에 괜히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두 사람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연 씨네는 단양으로 향합니다. 바로 아쿠아리움을 구경하기 위함인데요. 휴일인 일요일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한 나연 씨입니다. 두 아들은 물고기를 보고 신남을 숨길 수가 없는데요. 국내 최대 민물고기 생태관이다 보니 그만큼 종류도 많고 규모가 커 아이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아쉬운 진성 씨인데요. 이 순간을 열심히 기록하기 위해 사진도 찍고 열심히 둘러보며 추억을 남기는 나연 씨네 가족입니다. 진성 씨는 인터뷰에서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게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간 고생했던 시간들이 생각났는지 옆에 있던 나연 씨는 왈칵 눈물이 터져버리는데요. 누구보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을 시간이기 때문일 겁니다. 진성 씨도 참았던 눈물이 터지는데요. 진성 씨는 나연 씨에게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 동안 옆에 있어 주어서 고마웠다고 말합니다. 감동적인 순간에서도 목소리가 이상해 미안하다고 말하는 진성 씨의 유머에 울고 있던 나연 씨는 웃음을 터뜨리는데요. 진성 씨의 이러한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한 나연 씨이기에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웃음을 주는 진성 씨가 나연 씨는 참 좋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는 두 사람. 누구보다 성실하고 단단한 두 사람이기에 슈퍼우먼 나연 씨와 그의 남편 진성 씨의 삶은 앞으로도 빛날 겁니다. 새 아이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비춰주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내용 잘 봤습니다. 가연 학생 이번 연중기획 하모니 보면서 느낀 점이 참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네, 저는 새롭게 고깃집을 준비할 때 서로에게 가장 힘이 돼주는 나연 씨 부부를 보면서 가정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환경관리원으로 일하면서도 아이들이 자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휴일에는 먼 곳까지 운전해 농촌에서 시간을 보내는 진성 씨 모습도 인상 깊었는데요. 또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나연 씨의 모습까지도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공감할 수 있는 내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임가연 학생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4년 만에 백악관으로 재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는 마지막까지 초박빙의 승부를 예고했습니다만 여론조사에서는 잡히지 않던 이른바 샤이 트럼프들의 존재가 이번에도 균형을 과시하면서 트럼프가 예상보다 손쉬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죠. 도움 말씀에 정은정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초박빙이랑 예상을 뒤엎고 스윙 스테이트에서 7곳 모두 전승을 거두면서 백악관 행을 결정지었는데, 자, 먼저 언론이 분석하고 있는 해리스의 패인과 트럼프의 승리 요인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해리스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네. 2017년부터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했으나 2020년 재선에 실패한 트럼프 당선인은 그로부터 4년 만에 다시 제47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미국이 4년 만에 다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분석하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문화일보는 미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를 인용해 이번 미국 대선 결과를 분석했는데요. 4년 전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연간 5만 달러 이하를 버는 저소득층의 과반이 트럼프 당선인을 뽑았고,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유권자 과반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대학 졸업장이 없는 유권자 중 3분의 2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투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소득이 적고 교육을 덜 받은 유권자들이 이제 공화당이 더 자신들을 잘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12년 전과 역전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앙일보는 민주당 전통 지지층인 노동자, 저소득자의 표심을 사로잡지 못해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뉴욕타임스 인터뷰를 전했는데요.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더 빨리 포기하고 당이 경선 절차를 진행했다면 해리스 부통령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변화 여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24시간 내에 전쟁 종식을 공언한 바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삭감한다거나 중단을 해서 협상을 압박할 것이란 예상인데요. 자, 언론들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향배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취임하면 24시간 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도 중단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아들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얼굴을 배경으로 우크라이나의 용돈이 끊길 때까지 38일 남았다는 게시물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서울신문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 당선인 측이 현재의 전선을 동결하고 비무장지대를 조성하며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유예하는 등의 휴전 협상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한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대선에서 트럼프의 보좌관이었던 브라이언 란자가 영국 BBC와 한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입장이 감지됩니다. 트럼프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승전이 아닌 현실적인 평화 계획을 요구할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인수위 대변인은 란자의 발언이 당선인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낙관한 것과 달리 제시할 수 있는 해법이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미국 외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요. 바로 이 관세인데,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본인은 관세 대통령이 될 거다 이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압박이었고, 동맹인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또 유럽 사이가 전부 다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신과 우리 언론들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대선 기간 줄곧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는데요. 예. 주요 경제 공약으로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향신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노림수를 크게 두 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호무역으로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기업의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함과 동시에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겠다는 것인데요. 언론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의 영향을 전문가 인터뷰를 활용하며 심도 있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경제는 미국 전문가와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올리면 제품 가격과 임금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감세로 인한 재정 적자 확대 역시 국채 발행 증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전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FTA 체결 국가와는 미국이 협상을 통해 관세를 두고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유시스가 전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경기 둔화, 유럽의 경제 위축, 개발도상국의 높은 부채로 미국의 경제 정책이 다른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국가가 트럼프 당선인과 어떤 식으로든 타협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은 트럼프의 재집권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일 텐데, 사실 트럼프가 한국을 머니머신이라는 우리 입장에서 좀 듣기 나쁜 표현을 썼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청부서의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이라든가 외교 안보의 변화, 또 북한과의 관계도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2기 한미 관계에 대해서 외신과 우리 언론들 어떻게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축소에 관해서 자주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보호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분담금 협상을 일찌감치 타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일보는 트럼프 당선인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정부 관계자와 안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며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이 의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결심만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협정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 연합뉴스는 미국의 한국 전문가들과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관련 전망을 자세히 다뤘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접촉할 경우 동맹과 협의하지 않은 양보를 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과 같은 동맹의 영내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협상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며, 지난 집권 당시 북한의 입장과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 또한 불확실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트럼프의 귀환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이 큰 전환을 맞이했고요. 또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미국은 여러 방면에서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나라죠. 이번 대선으로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며 세계는 다시 한번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외교, 안보, 경제 전략과 관련해서는 벌써부터 심도 있는 기획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을 비롯한 경제 정책의 영향을 트럼프노믹스 2기라는 연속 기획 기사로 전하며,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금융 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수출 의존도를 낮추며 내수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예. 한국일보 또한 경랑의 트럼프 2기라는 기획 기사를 통해 미국 국방부나 우리 외교부의 통계,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을 연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이기 때문에 섣부른 전망은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또 이처럼 복잡한 사안을 언론이 모두 판단하고 해답을 제시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외교 안보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을 정부와 기업 등 여러 주체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깊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국제 정세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통찰력과 식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해안을 모아
대중의 관점에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는 것이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언론이 기억할 내용까지 지금까지 정은정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옴부즈맨은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